안녕하십니까 검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검사님. 저희 대성TV 구독자분들과 밤도깨비 카페 회원들을 위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. 무속인에게 점을 보러 간다거나 할 때 녹취를 하면 불법일까요? 그거요. 결론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. 다시 말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보면은 그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.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은 1년 이상 징역, 10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은 처벌이 되고 대화 당사자 간에는 처벌이 안 됩니다.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민사적으로 음성권 침해는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는 게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, 크진 않습니다. 그리고 허용하는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. 그리고 이게 녹음 자체가 뭐 유일한 수단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되니까요. 그냥 증거 확보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은 그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이제 유튜브나 카페 이런 데에 올린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까요? 예, 그렇죠.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죠.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또 제3자와 관련된 또 진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공개하는 거는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신중해야 되겠습니다. 무속인의 점을 보러 가서 점사를 볼 때 자기가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녹취를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녹음본을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맞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. 그렇죠.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. 물론 이제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어떤 뭐 치과 의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거기 치료나 어떤 식당 가서 이렇게 음식 먹고 나서 후기 올리는 것처럼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어떤 사심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업무 방해가 아니면 명예훼손 아니면 뭐 신용훼손 이런 게 될 수가 있죠. 혹시 그 녹음을 할 때 녹음을 본인만 알고 있고 무속인은 녹음을 하는 걸 몰랐다 그래도 상관은 없을까요? 이제 그게 바로 몰래 이제 당사자 간에 관계 없다는 거지. 형사적으로는. 왜냐하면 몰래 해야 사실대로 나오지 상대방이 녹음하고 있으면은 그 무속인이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조심해서 하겠죠.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상대방 무속인의 어떤 말에 내가 속아서 이 거금을 줬는지에 대한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속인은 상당히 녹음한다 그러면 별로 기분도 안 좋을 뿐더러 제대로 말을 못할 것 같아요. 예. 대성TV 구독자분들과 밤도깨비 카페 회원분들을 위한 네 번째 질문입니다. 의뢰하는 사람들이 좀 멀리 살아서 무속인에게 굿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근데 만약에 돈만 받고 굿을 안 했다면 사기에 해당할까요? 예, 그렇죠. 그거는 돈만 받고 굿을 안 했다면 처음부터 이제 안 해주려고 했겠죠. 그러니까 그건 사기죄가 되고, 두 번째는 돈을 받았는데 사진을 안 보내는 거는 사정이 있겠죠. 첫 번째, 굿을 했는데 안 보내는 경우가 있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사기가 될지 안 될지 이제 그 부분은 확인되겠습니다. 선생님, 만약에 그러면 이제 무속인은 돈을 받고 굿을 해줬는데 의뢰자한테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나 이런 걸 보내지를 않아서 의뢰자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무속인 측에서는 이제 굿을 했다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겠죠? 그렇죠. 해야죠. 왜냐면 의뢰인은 돈을 보냈잖아요. 해달라고. 의뢰인의 의무는 돈을 보내면 되고, 물론 이제 무속행위에 참석을 하면 좋은데 뭐 사정이 있으면 못했으니까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무는 뭡니까? 무속행위를 하는 거잖아요. 그 무속행위를 했다는, 이행을 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은 자기가 해야 되겠죠. 무속인이. 그러면 이제 의뢰자가 무속인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무시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사기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고소하겠죠. 그럼 의뢰자도 따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? 의뢰자는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. 이 사람이 무슨 명목으로 그 돈을 가져갔는지. 왜냐면은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딴소리를 하거든요. 그 모텔을 갖다가 43억 이상으로 팔아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받았는데,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실형은 났긴 났지만은 그 재판 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호텔을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주려고 그 돈을 받고 이렇게 그 굿을 한 게 아니다. 단순히 뭐 이렇게 발원기도, 그런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 그냥 집안이 잘 되라고 발원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돈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 돈을 건너가게 된 그 명목에 대해서 딴소리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, 그런 진술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
뭐 약정서를 쓰든지 아니면 뭐 녹음을 하든지 뭐 어떤 그런 증거가 필요하겠죠. 사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돈 보내기 전에 이제 증거 사진이나 이런 걸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? 네.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항상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. 이제 검사님 이제 알려주시는 이거 영상 보고 좀 다들 많이들 알아두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 오늘. 예.